자, 청소년의 위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담이 있는데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등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을 우리가 바로 위험행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시고요. 위험행동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출부터 시작해서 자살, 우울, 폭력, 중독, 중자입니다.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위험행동이다 이렇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위험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동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행동은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있다.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자살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한 요인은 자,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 인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지적 능력의 결여, 환경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은 대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고려하면 통합적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통합적 모형에 의해서 또는 통합적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내적 문제 행동에 해당됩니다. 내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적 문제 행동입니다. 비행, 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은 문제를 행동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우울이나 자살이나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들,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적으로 지향되는 점에서 내향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행이나 행동장애나 반사회적 행동은 외부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행동적인 측면이 나오면 외향이고 행동적인 측면이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이면 내향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세요. 우울입니다. 우울한 기분은 청소년기 동안 슬픔의 공통적인 감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감정은 주로 일시적입니다. 우울이 만성화되는 것은 극히 드물죠. 급성으로 갑자기 오는 게 우울입니다. 반면 임상적 우울은 일상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가 더욱 크고 지속적인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게 임상적 우울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이걸 임상적 우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우울이 바로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이 보이며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활동 자체가 감소되어 있고 화를 잘 내고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학교를 자주 결석하거나 성적이 저조하고 숙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권태감이나 낮은 활동력, 낮은 주의 집중을 보이고 식사나 수면 패턴의 변화를 보이는 게 청소년기의 우울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의 놀이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고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자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울증 치료를 놓치면
그 사람이 자살 시도